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6월 모의고사 총평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 아이디 모의고사 적중, 이게 뭐냐면 이번에 아이디 모의고사에서 똑같이 나온 게 되게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써놨는데, 또 제가 기분이 좋아도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맞아야 의미가 있죠, 그쵸? 제가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출제를 했더라도 여러분께서 틀리면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맞았길 바라면서,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수능을 향해 잘 가고 있구나, 맞게 분석하고 있구나를 느꼈던 시험이라서 적어놨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6월 모의고사는 어떤 시험이었는가, 주요 문항 분석,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공부할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공통부터 얘기해 볼게요. 공통은, 자, 평이하지만 작수, 그러니까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웠던 시험인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15번이랑 21번이랑 22번을 되게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맞은 친구도 당연히 있는데, 다 맞은 친구가 아니라면은 보통 22를 되게 많이 틀렸고, 15만 틀린 친구도 있고, 15, 21을 틀린 친구도 되게 많고, 혹은 좀 얹혀가지고 20을 틀리는 이 정도. 이게 되게 많았고, 거기에 플러스로 14번 틀리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 세 문제 정도가 좀 난이도가 있었던 거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작년 수능,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때 평이하다는 것도 그렇게까지 엄청 평이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어른들은 좀 평이하다 말하는 것 같고, 어른들은, 왜냐면 옛날에 뭐 공통 엄청 어려웠던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비교해서 너무 쉬우니까. 근데 현역의 입장에서나 혹은 뭐 시험을 본 N수생의 입장에서는 한두 개가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 있을 거고. 두 번째, 자, 그르드와 빈칸 추론이 나왔다. 요게 상당히 좀 저도 놀랐는데, 왜냐면 사실 그네드라는 게 그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합답형 있잖아요. 기억, 니은, 막 기억, 디귿 이런 거 고르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 디덕션에도 제가 그네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인강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네드가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쉬운 문제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에 그네드가 나오면 푸는 거나 찍는 거나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쉬운 문제에서는 낼 법한 거라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딱 쉬운 문항에서 그네드가 나와 버렸어요. 굉장히 또 신기했던 경험이고, 그다음 빈칸 추론. 빈칸 추론 가나다 같은 거 채우는 것이 이것도 한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나온 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수능에서 기하 문제인데 원 두 개 있고서 가나다 나온 게 가장 마지막 나왔던 건데, 그 이후로 안 나오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자, 더 충격적인 건 22번에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다.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나올지 모른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열린 마음으로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딱 그거에 부합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22번이 항상 수투 어려운 문제가 나오다가, 작년 2024년에는 6평, 9평 수능에 세 번 다 점화식이 나와가지고 올해도 점화식이 나올까 하고 봤는데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가 나왔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상황인데, 이게 과연 9평에도 나올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은 28번, 30번이 강아지 어렵다. 강아지가 크면 뭐죠? 개죠, 개. 어렵다. 제가 봤을 때 어려웠어요. 28번, 30번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확통 기하는 좀 평이했거든요, 이번에. 확통 기하는 평이했지만 미적분 너무 어려우니까 확통 기하는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게 공부를 요만큼한 친구랑 이만큼만 친구랑 이만큼만 친구가 다 틀리는 시험이었어요. 누가 맞아요, 쌤? 그러니까 저 같은 강사나 미적 쌉고인물들, 엄청 고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맞을 수 있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미적분 이번에, 여러분. 근데 수능도 어려울지 모르는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가볼게요. 자, 문항별 분석. 10번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게 그 지수로그 함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그림이 지금 없잖아요. 그림이 없는 경우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디덕션에서 훈련을 많이 시켜놨는데, 딱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림이 없는 것도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 문제는 되게 쉬워가지고 여러분께서 많이 맞았을 겁니다, 이거는. 자, 다음 11번인데, 자, 이게 그네드 문제였죠. 이제 VT 그래프가 여러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연습 많이 시키는 편인데, VT 그래프로 그네드가 나왔죠.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낚시 같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뭐 잘 맞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틀리면 이거는 이제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뒤져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말 세게 했는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자, 넘어갈게요, 일단. 참고로 이제 그네드 문제가 또 나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네드가 나왔으니까 그네드가 또 나온다 말은 못 하겠어요, 함부로는. 자, 12번. 자, 점화식. 점화식이 어쨌든 작년에 많이 나왔으니까 올해 제 모의고사에서도 점화식을 어렵게 많이 준비를 시켰는데 너무 쉽게 나왔죠, 이거는. 진짜 뭐 그냥 역방향, 정방향 뭘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풀어도 너무 깔끔하게 쉽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 틀리는 친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거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예년에 어렵게 나왔던 것들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13번인데 이것도 뭐냐면 요 이미지가 작년 수능, 뭐 작년 6평, 재작년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이거는 혹시나 요 교점 있죠, 요 교점을 x좌표를 구해가지고 푼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혹시나 그런 시도를 했다면 마치 그거 있잖아요. 토르가 멸리느를 들 수 있는 게 그 멸리느가 뭡니까? 망치 이름. 그게 자격이 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고결하다 그런 거.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건 아직 수능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출 분석부터 하고 와야 돼. 기출 분석부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좌표 구할 필요 없고 당연히 요거로 빼기 함수 잡아가지고 얘부터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여러분. 적분 0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14번은 은근히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요 14번 문제가 기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기하만 약한 친구들이 좀 있다고요. 기하만 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요거 좀 틀린 것 같은데 사실 기출 문제에 있던 어려운 기하나 뭐 제가 주는 기하 자료에 비하면 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너무 쉽다라기보다는 뭐 어렵지 않았고 코세모도 조금만 사용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이 없잖아요. 여러분 기하가 어려우려면 원이 있으면 되게 어려워요. 원. 그리고 수능에는 항상 원이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외접원이 있긴 한데 이 외접원은 마지막에 그냥 사실 원을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그쵸? 그리고 이제 요런 이미지 요거 잠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내려온 요 상황은 정말 기출문제 한 100문제 이상 있어요. 100문제 이상. 사설 다 포함하면 한 10,000문제? 엄청 많은 상황인데 거기 하나 더 있다고 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뭐 얘를 볼 수 있고 이 트라이앵글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이게 막 상황이 되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차분하게 그냥 요 각도로 길이비 구하고 그다음 코사인 법칙 조금만 사용해주면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계산만 틀리지 않으면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쌤이 해설 강의에서 이런 이미지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스튜어트 정리를 좀 소개를 했는데 스튜어트 정리는 필수는 아니에요. 스튜어트 발음이 안 돼. 스튜어트 정리가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서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문제를 만약에 이게 15번이 아니라 12번이나 3번이었으면 여러분께서 더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15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계산도 별로 없고 그냥 차분하게 여기 존재하니까 우 미분계수가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우로 연속일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얘가 뒤집힌다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수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려가면서 풀 수도 있거든요. 제가 디덕션에서 어려운 수투 문제를 진짜 엄청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항상 저의 마인드는 그려가면서 풀다가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수식으로 간다. 근데 상황에 맞게 섞어서 하기도 한다. 이 정도의 딱 마인드고 이 문제도 그리다 보면 끝나겠죠. 그리다 보면 얘가 지금 뒤집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혹은 뭐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뒤집혀야지 얘가 이제 감소로 바뀔 거니까 그림이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감소가 되는 형태, 즉 우미분계수가 0 이하가 되는 형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추론해 가면서 보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푼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자면 그냥 더 많이 공부하면 돼요. 이거는 아시겠죠?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수식으로만 뚫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뚫는 연습까지 같이 해나가면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방금 이 문제예요. 6평 15번 문제. 이번 아이디 모의고사 1회차. 거의 똑같죠, 여러분? 지금 경계가 1인데 얘도 지금 경계가 1이고 그 다음에 fx 더하기 k 마이너스 fx fx 상수 마이너스 fx 여기서 a를 빼주면 a가 지워지고
a가 빠질 거니까 거의 구조가 똑같죠 지금. 그리고 함수는 지금 얘가 f가 4차 함수인데 여긴 3차 함수니까 이 문제가 더 어렵거든요. 똑같이 15번이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죠. 함수를 뒤집었다라는 거. 자, 핵심 아이디어가 구간을 자르고 함수를 뒤집기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수능을 맞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20번은 이제 그 빈칸 추론인데 이거 내가 왜 가져왔냐면 그 빈칸 추론 문제 있잖아요. 빈칸 추론의 특징을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빈칸 추론 문제는 여길 가리고서 여기서 이제 이 구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그냥 구하시오로 바꾸면 새로운 문제가 되거든요. 다음은 지우고 다음은이라는 단어 지은 다음에 A20, A21, A2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바꾸면 그냥 하나의 좋은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런 빈칸 추론이 있으면 여기를 다 가리고서 얘를 바꿔서 생각해가지고 그냥 얘를 푸는 연습을 했어요. 그럼 실력이 엄청 빨리 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찮아서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가리고 푸니까 저는 이 길로 갔는데 나중에 이 빈칸을 보니까 풀이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빈칸을 풀려면 이 빈칸에 있는 출제자의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고집불통이면 안 돼요. 남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 빈칸 문제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 이제 임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임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문제를 보시면 요 사이에 넘어가는 과정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논리들이 숨어 있는데 걔를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쭉 풀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풀려 하는데 내가 혼자 해봐야 되는 요 행간에 이 행간에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이 엄청 많은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만약에 이 빈칸 추론이 또 9평에 나온다? 9평에도 나오면 수능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데 그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빈칸 추론만 푸는 연습들도 따로 시켜줄 건데 어찌됐건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남의 생각을 잘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문제가 어려운 게 많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문항별 분석 이번에 21번인데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처음 여기서 이 G1, G2가 0인 것까지는 발견했을 건데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 끝났을 것 같아요. 못 풀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근데 이 비슷한 문제가 디덕션에도 엄청나게 많고 사설에도 진짜 엄청 많아요. 뒤져서 긁어 모으면 한 100문제는 금방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유형인데 작년 수능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에 극한에 관해서 논하는 게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던 상황이고 워낙 유명한 유형이라서 이거를 틀렸다는 거는 이것도 경험 부족이에요. 제가 봤을 때 경험 부족. 이 유형을 많이 풀면 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것도 적중을 한 게 뭐냐면 방금 이 6평 21번이 있고 제 모의고사인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절대값 있죠. 절대값이 있고 두 함수의 영인수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가는 인수가 몇 개씩 있는가를 비교하는 유형이라서 구조가 되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15번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15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6평에서 15번이랑 21번이 합쳐져가지고 아이디 모의고사의 15번이랑 비슷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핵심 아이디어는 분자 분모의 차수를 파악한다. 이런 걸 차수 논리라고 불러요. 차수 논리 제일 기초 버전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20인데 이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렸고 제가 봤을 때 어렵고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제가 여러 가지 풀이로 설명하면 한 1시간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풀이 다 설명하고 이런 풀이 뭐가 위험하고 이런 풀이 뭐가 안 된다를 다 설명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이제 리마스터 특강 때도 다룰 건데 당연히도 제일 처음에 그림이 없죠. 아까 10번도 그림이 없었죠. 이렇게 그림이 없는 문제가 나올 때 그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 함수를 보시면 K에 의존해서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기 좀 어렵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어쨌든 둘을 그렸다 쳐도 이런 경우에 그림의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이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라고 계산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산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계산해보면 쉽게 나오는데 2를 그냥 같다라고 하면은 교점이 K에 의존해서 나오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시도도 안 한 사람이 일단 1차적으로 걸러지고 두 번째로 둘의 교점을 구해서 K에 관한 표현한 다음에도 한 점을 구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점을 알았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를 잡아가지고 또 곡선 만나가지고 점을 구하고 또 막 직선이랑 원점 사이 거리 구해서 하면은 이 과정에서 계산이 미스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막 절대값 등장하니까 막 헷갈리고 하다가 틀린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까지 잡아야 하는가를 고민한 친구도 많을 거고 이래저래 이제 풀이가 굉장히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설 강의에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역함수로 보는 관점이 있고 역함수를 몰랐을 때 푸는 관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제가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잡는 건 해설에 안 썼어요. 이거는 저는 실전에서 안 할 거라서 안 쓴 건데 리마스터 특강 때 그런 것도 보여드릴 건데 어쨌든 이 문제는 반드시 복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 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접근하는 생각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어떤 논리가 위험하다를 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되게 중요하게 잘 만든 또 좋은 문제고 그러하다. 이슈가 된 문항이었다. 넘어갈게요. 자,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자, 지금 촬영 시간이 제가 확인해봤는데 또 여유가 있어서 자, 미적분 같은 경우에 이런 유형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삼각함수 도형의 미분 3도미라 불렀죠. 3도미. 삼도미. 자, 이게 이 문제 되게 쉬웠어요. 이 문제는 되게 어렵지 않았는데 자, 여러분 유평 27번 그 다음에 아이디 모의고사 1회차예요. 다 1회차. 2회차도 아닙니다. 1회차에 29번인데 똑같이 3도미 유형인 것도 있고 그림이 똑같죠. 다르다고요? 얘가 지금 등면 사다리꼴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원을 얘를 연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등면 사다리꼴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좀 적중을 많이 했다라는 거 당연히 맞아야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그냥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 28번 이 문제는 어렵다. 어려운데 요 함수를 찢어서 풀라는 게 출제의 의도예요. 제가 봤을 땐. 즉 이렇게 x 5승에 x 3승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합성 fx를 해서 그러니까 ax 더하기 b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놈의 특징을 관찰하는 건데 얘가 지금 fx가 이렇게 y축 x축이 있으면은 3과 마3에서 부호가 다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반드시 x축을 경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어떤 알파가 존재를 해서 f알파가 0인 그런 알파가 존재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렇게 합성함수를 찢어가지고 속함수에서 사이값 정리로 이런 걸 찾고 그 다음에 좌변함수의 구조 요 놈이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뭐 등등의 상황들을 분석을 하고 자 등호가 있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함수니까 우변도 그러할 것이다를 이용하는 속함수 추론 문제거든요. 속함수 추론. 이거 뭐 교점함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속함수 추론이라고 불러요. 속함수 추론. 요즘에 유행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2023년 6평에 써드릴게요, 여러분. 2023년 6월에 28번에 요 유형이 나오고서 제가 딱 보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요 유형이 유행하겠다 했는데 그냥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뭐랄까 수능을 개혁을 하면서 사라졌어요. 만약에 그런 개혁이 없었다면 이 유형이 2023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유행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딱 그때 수능이 개조가 돼서 이렇게 사라졌다가 갑자기 지금 올해 다시 나와가지고 또 나올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인데 속함수를 추론하는 것이다. 속함수 추론하면서 좌우변을 비교하는 것이다. 자, 이게 또 아이디 모의고사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이디 모의고사 보시면 1회예요. 이것도 1회. 30번에 똑같은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좌변이 뭐냐면 좌변 이렇게 보라고 된 거예요. 16분의 파이 x라는 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fx 합성한 게 좌변. 우변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a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에다가 코사인 bx를 합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좌우변이 같다는 논리고, 자 여러분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요게 지금 최대값 최소값 있잖아요. 그게 8이려면은 이 문제에서는 f의 그래프 입장에서 최소값이 음수고 최대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할 거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둘 사이를 통과하는 알파가 있다가 문제 출발점이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얘는 이제 미분 가능성이나 약간 변곡점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하다면 얘는 그런 느낌보다는 함수의 움직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데 똑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2023년 6편 그 28번 문제를 떠올리면서 만든 거라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교점 함수라 부르고 교점 함수,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합성 함수라 부르고 저 같은 경우는 속함수 추론이라고 부르는 이런 유형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이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틀려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9번은 뭐냐면 이런 걸 제가 이제 급수 퍼즐이라 부르죠. 급수 퍼즐. 급수 퍼즐은 약간 퍼즐 같아가지고 많이 풀면 되는데 그 29번은 항상 수능에서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계산이 좀 많거나 좀 뭔가 좀 신선해서 그렇지. 이것도 비주얼을 딱 보면은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와, 무슨 막 사인 코사인에 막 곱하고 막 되게 쉬워요, 여러분. 되게 쉬우니까 쫄지 말고 풀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해야겠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자, 30번은 뭐냐면 이게 지금 합성함수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28번과 더불어서 너무 어렵게 나왔는데 제가 이거 아이디 모의고사 2회차에도 이런 상황을 넣어놓긴 했거든요. 아이디 모의고사 2회차에 뭐가 있냐면 G의 요놈이 요렇게 딱 준 다음에 이제 쭉 전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30번에 28번이구나. 28번에 근데 자 이게 참 뭐랄까 합성도 되어 있고 이 속함수가 이제 하이퍼 탄젠트를 1 공중으로 띄운 거라서 또 이제 점대칭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합성함수에 관한 논리도 정확히 알아야 되면서 이 조건을 보면서 F를 추론해야 되는데 케이스가 두 개 중에 하나가 걸러지는 것도 체크해야 되고 자 보통 이제 여기 이 문제가 제가 봐서 어려운 거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 표현이 좀 크리티컬하게 사용이 돼요. 왜냐면 이 속함수의 치역에서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입장에서 정의역이 되니까 그 정의역 속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이놈이 사용이 되면서 부등식이 생성이 되면서 마지막에 최소값을 구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 조건을 사용 안 하면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는 이래저래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오던 가형의 킬러급인데 근데 가형의 킬러가 더 어려웠던 이유는 가형 킬러는 계산도 엄청 많이 요구했어요. 계산.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풀 줄 알아도 계산도 엄청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거였다면 이 문제는 계산을 많이 해볼 필요는 없다. 근데 어렵다. 저거 어렵다 하니까 짜증나죠 여러분. 씨발 내가 지금 미적분 하겠다는데 저거 어렵다고 하니까 내 자존심을 꺾고 나를 기죽여?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근데 희망을 주자면 작년에도 9평 30번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수능은 그 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6평이나 9평이 한번 어렵게 나오면 수능은 그것보다 쉬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확통 얘기 좀 해볼게요. 확통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할 말이 많이 없지만 28번을 얘기를 하자면 28번이 객관식 가장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근데 조건부가 나왔는데 보통 조건부를 보면은 가장 최신 메타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분모에 있고 이런 상황이 분모에 있고 이런 상황이 분모에 있으면 좀 어려운 조건부는 이거예요. 얘가 좀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쪼개져서 올라가고 얘가 쪼개져 가지고 쪼개져서 올라가고 얘가 쪼개져 가지고 다 쪼개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올라가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형태가 좀 어려운 조건부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 너무 쉬운 게 그냥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올라가는 올드한 유형이죠. 그냥 이 세 개가 있으면 분모가 케이스가 그 중에 두 개만 딱 분자로 올라가면 되는 간단한 유형이라서 낚시 같은 것도 없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장만 막 길고 한데 되게 쉬웠다. 틀리면 안 된다. 근데 조건부는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유형이니까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자 30번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사실 그 함수와 경우의 수는 정말 단골 중에 단골 중에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함수와 경우의 수 잘 나오는 내용인데
특히 이런 어떤 부등식이 나온 이런 상황, 이거는 적중 얘기하려고. 자, 이게 지금 6평 30번이고 이번 아이디 모의고사 1회차에 이렇게 보시면 함수와 부등식이 있죠. 자, 원수도 딱 4개, 5개 비슷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너무 문제가 심심하니까 이런 조건을 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부등식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조금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준 거라서 되게 구조도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디 모의고사 2회차에도 비슷한 문제 넣어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제가 함수의 경우의 수를 넣는 거 적중한 거 뭐라고 안 하겠죠. 근데 이런 부등식이 사용될 거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등식 문제를 배치했다라는 게 참 수능을 잘 맞게 내가 분석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 향후 공부 방법인데 요거 신유형,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신유형 중에 정말 신유형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요번에 만나게 된 그 그네드나 빈칸 추론도 지금 수능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름 신유형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올드한 유형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많이 나왔던 유형들인데 요즘에 안 나오는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드하건 신이건 뭐든 골고루 공부해라. 가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되 뒷부분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빈칸이 나왔으니까 빈칸만 또 풀고 또 지수로가 함수가 22번에 나왔다고 막 지수로가 함수만 풀고 막 그게 잘못된 거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당황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되게 수업 시간에 믿는 것 중에 안 나온 주제도 되게 많아요.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 하는데 이번에 안 나온 문제들도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뒷북을 너무 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자기가 이제 부족한 건 채워야겠지만 안 나온 주제들도 안전하게 공부하는 게 맞다. 열린 마음으로 가리지 말고 제발 이런 거 수능이 안 나와요라는 그딴 개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공통은 더 어렵게 공부하자. 제발 부탁하는데 공통은 좀 어렵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번에 공통을 쉽다라고 한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 옛날에 공통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웠을 때 그 추억이 많으니까 공통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느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작수 공통이 너무 쉬웠잖아요. 그 전 공통들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수 공통도 쉽고 이번 6평도 쉬우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앞으로 공통은 쉽겠구나. 공통 공부 안 해야지. 안 하면 당연히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쉽게 풀었던 유형들도 다음에 못 풀어요, 여러분. 수능이라는 게 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세도 중요하고 못 푼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제발 어렵게 공부하세요. 이번에 공통 쉬웠다고 공통은 족밥이야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절대로.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 아이디 모의고사처럼 막 1컷이 80점이 안 나오는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자, 미적 부분은 이게 뭐냐면 누군가는 토닥토닥. 그러니까 위로를 좀 하고 싶은데 왜 누군가는이라고 했냐면 미적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정말 공부를 안 한 친구가 똑같이 28번, 30번을 틀릴 문제였어요, 이번에 시험이.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친구는 제가 위로할 수가 없겠죠. 공부를 진짜 하셔야 되고 정말 나는 미적을 열심히 했어. 근데도 28, 30을 틀렸어. 그런 친구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좀 안타깝고 위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은 이거보다 쉬울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아라 라는 거. 가형 시절의 느낌이 좀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확통기하도 쉬웠는데 제발 어렵게 해라, 제발. 확통 특히 쉽다고. 확통 어차피 뭐 케이스 풀리면 잘하면 되네 쉽다고 손 놓으면 수능에서 이상한 거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공통 확통, 그러니까 통통이들이 다 쉽네. 통통이들이 다 너무 쉽게 나왔는데 쉬우니까 대충 공부하자 더 못해져요. 그게 이제 허수의 마인드예요. 허수의 마인드. 쉽다고 해도 내가 안전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최상위권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허수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유를 예측한다면 그 이제 9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래 6평이 좀 실험적인 느낌이 강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빈칸 추론이 나오고 22번에 지수로 가면서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9평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난이도는 9평은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6평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수능에는 6평 9, 그러니까 6월 9월에 나온 개념들을 종합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지수로그가 또 9월에 나온다던가 또 미적분이 어렵다던가 9월에도 그러면 수능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9월이 6월이랑 좀 독립적인 느낌으로 나오면
수능은 정말 뭘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6월이랑 9월이 비슷해도 수능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감은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9월이 나올 때까지는 6월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실무 시즌이지만 여러분 실무 시즌이라고 해서 너무 실무만 풀어 제끼면 당연히 실력이 안 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미분 가능성을 되게 못해요. 미분 가능성 혹은 뭐 지수로 감수 그래프 나오면 죽 써. 근데 실무 하나 풀면 실무 하나에 미가성 문제 하나 나오거나 안 나와요. 지수로 감수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오거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로 감수 문제가 나오긴 하겠죠. 근데 어려운 건 하나 있거나 없거나인데 내가 지수로 감수 실력을 기르고 싶어. 미가성 기르고 싶어. 그러면은 이 유형만 파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실무를 많이 풀린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를 푸는 것도 좋은데 남들 실무 다 막 푼다고 실무 시즌이라고 막 걔만 풀지 말고 상황에 맞게 유형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소리예요. 이거는 맨날 실무만 풀고 그거는 그 92점, 96점 이상인 친구 평균적으로 내가 92, 96이 나온다? 평균적으로 92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실무만 맨날 풀어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다음 거. 자, 이제 커리큘럼으로 마무리할 건데 뭐 수능 개념 인덕션 이건 수능 기출문제 어려운 기출문제 4점짜리만 모아놓아서 주제별로 설명하는 거.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디덕션은 뭐냐면 EBS 변형이랑 이제 실무 4점짜리 모아놓은 거. 그리고 N풀은 이제 N제인데 사실 6월이라고 돼 있지만 7월에 나올 것 같아요. N제를 제가 또 만들 예정이고 6평 리마스터 특강은 6평에서 나왔던 어떤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금방 특강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자, 아이디 모의고사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9평 대비 수능 대비. 그 다음에 워크북 더 드림은 제가 열심히 제 손풀이를 쓴 컬러 기출문제라는 거. 자, 인덕션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라우터 되어 있죠. 어려운 4점. 굉장히 제가 잘 만든 책이고 강의니까 도움이 되실 것이고, 자, 실버 4점이랑 EBS 수특 변형 같은 것들은 이 디덕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절반 정도 촬영했기 때문에 절반 이상 빠르게 6월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도 실무 아이디 모의고사. 이번에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모의고사로 공부했더니 선생님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웠어요 라고 했어요. 이 모의고사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컷이 그 수능에 이 모의고사로 수능을 봤다고 해도 1컷이 80점이 절대 안 나올 좀 어려운 시험인데 이런 걸로 공부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여러분. 잠시만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이거 이응 디귿 아이디예요, 아이디. 자, 넘어갈게요. 자, 기출 분석은 인덕션, 실무 4점 훈련, EBS는 디덕션, 고난도 실무는 아이디 모의고사. 자, 소를 잃었으면 지금부터라도 외양간을 고치면 된다. 그 작년에도 6월에 막 N수생인데 막 6월에 70점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우울해가지고 힘들었던 친구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와 함께 피드백을 해가지고 성적이 상승하더니 이제 9월이랑 수능까지 쭉 올라간 친구가 되게 많으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점수가 안 나온 것 같다 6월에 그러면은 꼭 저랑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고, 열심히 안 했다? 그럼 열심히 해야겠죠 일단. 그쵸? 이번 6월 모의고사 문제가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적중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기분 좋지만 계속 열심히 살아가지고 9월 수능까지도 적중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